최근 그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증가와 AI 산업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가 등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전력기기 생산 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고 주가도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력기기 생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또 지난 몇 년간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동안 눈에 띄지는 않아서 이제 조용한 어떤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실적 호조를 보여준 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인데 오늘 그 두 회사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막상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2017년에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본부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신설된 회사고 전력, 배전, 회전기기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3년에 이제 사명을 현대일렉트릭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이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에 상장 중이고 주현대가 이제 37.2%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 LS 일렉트릭은 74년에 설립됐고요. 전기전자, 계측, 정부, 자동화 기기 등 제조 판매, 유지 보수 이런 걸 이제 목적 사업으로 하고요. 2020년에 상호를 LS 산전 주식회사에서 지금의 이제 LS 일렉트릭으로 변경하였고요. 주 LS가 이제 47%를 보유하고 최대 주주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얼마나 튀었길래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건가요? 진짜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H현대일렉트릭은 23년 말 종가 82,000원 대비 24년 종가 38만 원이거든요. 그 3, 4배 튀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LS 일렉트릭도 23년 말에 73,000원 대비 24년 종가가 16만 원으로 120% 정도 상승했고요. 현대일렉트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둘 다 이름에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사업을 해서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두 회사 모두 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변압기, 차단기, 배전 설비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는 건 맞는데 생산하는 주요 제품군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좀 실적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24년 3분기 손익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매출은 전기 동기 대비 31%포인트가 증가한 2조 5천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각각 이제 5천억, 3,700억으로 이제 전기 동기 대비해서 160%, 200%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매출은 이제 전기 동기 대비해서 0.2%포인트 감소한 이제 3조 1천억 정도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랑 분기순이익이 각각 이제 5%, 9% 상상해서 이제 2,700억, 1,800억 이 정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뭐 영업이익, 분기순이익이 좀 개선된 것은 또 뭐 사실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다소 대조되는 실적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는데 실적 상승폭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하네요. 네, 이제 같은 산업군에 있어도 실적이 엇갈리는 또 이유, 사업 영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어떻게 발전소에 생산 전력이 이제 가정까지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 이해가 조금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제 발전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전력이 이제 수용가, 가정이나 공장, 수용가라고 보통 하는데요. 근처까지 보내는 거를 이제 송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송전된 전기를 수용가로 공급하는 마지막 단계를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송전 효율을 높여주고 수용가로 공급 전압을 맞춰주는 장비인 변압기 생산이 이제 주력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수용가의 공급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배전반, 배전 설비들이 이제 주력 상품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서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전기 사업만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전자전기 단일 사업 부문입니다.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등으로 좀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변압기와 뭐 이런 부분은 전력기기에 속하고요. 고매출이 한 전체 5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전력, 자동화, 금속, IT 사업 부문까지도 영위하고 있고요.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 시스템 매출이 약 한 90% 정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이제 왜 그런 느낌이죠? 110V를 뭐 220V로 바꿔주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딱 변압기고요. 사실은 이게 콩글리시로 도란스. 그렇죠. 도란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도란스로 얘기했던 그런 건데 영어 단어인
트랜스포머를 일본식 발음으로 했을 때 좀 약간 그런 콩글리시이죠. 예. 그럼 이제 변압기가 왜 필요할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무조건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 왜 필요할까? 그 이유가 송전 시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해요. 아, 낭비되는 거 없이. 네,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가 항상 위치해 있고요. 그때 전압을 높여서 송전했다가 그 이제 수용가 근처에서 다시 낮춰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변전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변압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기가 보통 한 2만 볼트 정도라고 해요. 이제 가정에 쓰면 220볼트인데 엄청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고압 변전소에서 한 76만 5천 볼트나 더 크게. 34만 5천 볼트로 이제 전압을 높여서 다시 송전을 하고 수용가 근처 다시 2만 볼트 정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송전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전기가 통한다는 게 전자 같은 전하들이 이동을 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자의 흐름을 또 전류라고 하는데 전자들이 전선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럼 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이게 자꾸 충돌을 하게 돼요. 흘러가다가 충돌하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면서 열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선이 뜨거워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전압이 세면 전자를 세게 밀어주니까 뭐 전류 커지고 커지면 뭐 열도 방출되고 그래서 양이 더 많아진다라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회계사님이 아니고 오늘 과학자 같은 느낌이신데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면 이 에너지가 저희가 과학의 기본 원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송전이 되는 과정에도 총량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전기로 갈 거냐 열로 방출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바뀐 거지만은 전체적인 총량은 남아있다. 맞습니다. 또 전력을 계산하는 식이 이제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력이 1000메가와트인데 전압이 50만 볼트면 전류가 2000암페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압을 100만 볼트로 높이면 전류가 1000암페어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 꼴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전압을 높여 전류가 낮아지게 되면 전선 안에 움직이는 전자의 수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항에 충돌하는 수가 적어지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열 손실이 적어진다. 아, 그러면은 저항을 줄이는 거니까 이제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제 송전을 수용가에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변압소에서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고압 차단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고부가 가치 변압기도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변압기 종류가 꽤 다양한가 봐요. 작은 정말 소형 이제 변압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최대 실적의 1등 공신인 초고압 변압기 정말 다양한 변압기들이 존재하죠. 사실 이게 위험한 거니까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거 있으면은 사고 방지 위한 고압 뭐 차단기 뭐 이런 방어 시스템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차단기가 초고압 변압기 주변에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초고압 전력에 이상 흐름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바로 차단해주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LX 일렉트릭은 특화된 배전기기 아까 이런 게 주력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배전기기는 최종 수용가까지 이제 전력이 안전하게 공급되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전력의 차단, 개폐 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설비들이거든요. 이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기술력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런 게 또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디가 잘하더라 이런 어떤 입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국제 인증, 당연히 안전과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전력 계통이나 이런 게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220볼트 쓰는데 뭐 일본 예를 들어 뭐 110볼트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연계돼서 이제 모델명이 있고 규격화나 표준화 뭐 이런 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고 보셔요. 확실히 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들어보면 전력 설비 회사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최근 실적이 이렇게 부쩍 좋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좀 보여져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등 이제 주요 선진국이 전력 설비가 엄청 노후화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설비 교체 주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옴시티 개발 사업 같은 거 들어보셨죠? 아, 우리 또 빈살만 형님께서. 예, 정말 이제 그런 게 친환경 개발 사업 이런 게 좀 맞물려서 그 두 가지가 아마 큰 요인 중에 있지 거기 않을까. 또 워낙 거대한 곳을 아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주도하에서 전력망 개선을 위해서 한 13억 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송전망의 병목이 엄청 심하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백목 현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량에 비해서 넘겨주는 송전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겠네요. 그리고 뭐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에서 뭐 진행 보면은 탄소 중립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 발전 기자재 수요도 매우 높고요. 실제로 HD 현대 일렉트릭은 아람코로부터 이제 전력기기 납품 자격을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뭐 획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요 매출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우디 전력청이 3,800억, 전체 매출의 한 15.2%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전력 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에도 2,100억 정도로 8.7% 이렇게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요. 23년 말 기준에서도 주요 매출처가 사우디 전력청 또 유사하게 3,800억 정도에서 14% 정도,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라고 이것도 미국 뭐 에너지 회사인데 1,500억, 5.7% 정도. 이렇게 이제 사우디와 미국 쪽 에너지 판매 수요가 좀 많다.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총 매출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2%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러한 비중인 3년간 계속 두 자릿대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와 미국이 계속 퍼센트가 이렇게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체 수출 매출액 중에서 주요 매출처인 24년 사우디 전력청,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23년도에는 사우디 전력청, 넥스트에라 에너지, 실제 통계치로 봤을 때 30%에서 33% 정도는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24년과 23년 후 실적이 사우디와 미국 매출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 수치를 보니까 전체 매출 20%에서 뭐 30% 가까이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LS 일렉트릭은 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나요? LS 일렉트릭도 한번 보면은 초고압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등의 손정 관련 기기 매출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은 배전 수요라고 보통 산업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배전 시장은 빅4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좀 점유하고 있어요. 거기도 뭐 축구처럼 빅4 이런 게 있나요? 과거로부터 해왔던 회사들이 많은데 현지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이게 LS 일렉트릭의 기술력이면 경쟁력이 또 있다고 또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수요에 따라서는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낙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22년 8월에 발효된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 기지가 확대되면서 LS 일렉트릭이 또 같이 들어가서 기반을 좀 넓히고 있고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또 실제로 LS 일렉트릭은 품질이 되게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납기도 우수하고 AS도 우수.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좀 매출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현지에서 그런 또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UL 인증이라는 그 인증도 획득한 상태고요. 24년 3분기 말 LS 일렉트릭 수출액은 약 1조 6천억 원인데 전체 매출의 한 49%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수출 비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이거 몰랐었는데 글로벌 무대에서도 좀 인정받는 기업들이었네요. 두 번째 이유로는 AI 산업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등의 공급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등인데요. 또 AI군요. 예를 들면 오픈AI가 제공하는 챗 GPT가 지금 4.0 버전까지도 있잖아요. 3.0만 놓고 보더라도 약 1만여 개의 GPU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챗 GPT 3.0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시간당 1.3 기가와트의 전력이 투입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한국 전체에서 1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에 맞먹는 수치라고요. 일반적인 검색을 하더라도 일반 검색 엔진에 비해서 5배 정도의 전력을 더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난 거죠. 이런 건 완전 필수겠네요,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생성형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용량도 급증시키는데 이게 또 발열이 이슈예요. 서버 열을 시키는 냉각 시스템에도 전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AI의 전력 소모가 예상보다 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통계적으로 시간당 5,000테라와트 그런데 2050년에는 이게 한 2.5배 정도 더 커지겠다 하는 예측도 있는 수준입니다. AI 때문에라도 변압기나 뭐 배전 설비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보고 상의 이제 수주 잔고로도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3분기 말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약 7조 1천억이거든요. 이는 이제 24년 3분기 말까지의 누적 매출인 2조 5천억의 약 2.8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올해 9월까지 해서 한 것보다 앞으로 뭐 따놓은 계약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계산하면 뭐 지금 납품 계약 실적만으로도 24년 4분기 그리고 25년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봐야죠. 또 뭐 24년 3분기 말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평균 가동률이 한 95% 정도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24년 3분기 말에 LS 일렉트릭도 T&D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데 트랜스미션 앤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이제 전력 전송 및 배전 사업 분야이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가 2조 7천억 원으로 3분기 말까지의 매출 3조 1천억 대비해서 약 87%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24년 3분기 말에 LS 일렉트릭은 전력 부문 평균 가동률이 한 85% 정도 돼요. 배정반 수요가 또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좀 있으면 풀캐파에 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이 사실은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가 혹시 향후에 뭐 전력 시장과도 관계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넷제로 있잖아요. 넷제로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전문가들은 2050년 전력 수요가 현재 전력 수요의 2.5배에는 달할 것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 전력 기기 수요와 배전 수요, 변압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미래에는 두 회사 먹거리가 더 풍부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화두일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용량의 발전소라도 2배에서 3배 정도의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력 생산도 중요한데 그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생산 설립 확충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수요에도 대응하려고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생산 측면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계열사에서 분사된 이래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의 변압기 기술 경쟁 확보를 하게 됐죠. 그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약 800억을 투자한 이제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부분에서 세계 최초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동시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구축했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상승하고 분량률은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4년 3분기 말 연구개발 비용도 680억을 기지출했고요. 매출액의 한 2.7% 정도, 2022년, 2023년 각각 이제 2.3%, 2.4% 지출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24년 3분기 말에 HD현대일렉트릭은 약 1,7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또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7조 원이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당하려면 이런 규모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또 보여집니다. 신재생 에너지원 관련해서 2022년 4월에 또 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한 신재생 에너지용 전력 변환 기기 강소기업인 HD현대플라스포를 이제 교두부로 기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시장용 전력 변환기에 대한 판매 확대를 또 계획하고 있고 신규 시장으로 인해 수전해, 연료 전지,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전력 변환기기 공급까지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24년 9월 말 기준으로 1.6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온 또 실적도 있고 이러한 국내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미국, 일본, 유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 같아요. HD현대일렉트릭 자체는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LS일렉트릭은 이제 향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업 전문가들은 변압기 등 송전기 등 호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배전기기의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032년까지는 연 8% 정도 성장을 해서 한 2배 정도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설비 확충은 하고 있고요. 대규모 시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4년 3분기 말에 LS일렉트릭은 약 1,700억 수준의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이고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시스템 산업 투자도 증가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전력 계통을 또 불안정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 말에 연구 개발 비용으로 약 940억을 지출했고요. 매출액의 한 3%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기, 전전기 동일하게 3, 4%대의 연구 개발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상,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전선 또 관계 회사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해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HD현대일렉트릭하고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전력의 필수 업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전력을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HD현대일렉트릭이 26년 초까지 4천억 원을 이제 투자해서 미국 엘라베마와 울산의 변압기 공장,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거기에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릴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변압기 생산
생산량이 연 400개에서 500개 안팎으로 27% 정도가 상승하게 돼요.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왜 했냐? 이거는 미국 변압기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유로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은 이런 시장 어떤 호황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향후 5년치일감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수주 잔고로 봤을 때도 그 말인 즉슨 지금 당장 변압기를 주문해도 2030년까지는 납품을 못 받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미국, 일본, 독일사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시장조사업체 우드 맥킨지라고 그쪽에 따르면은 미국 진출한 변압기 업체들이 평균 제조 리드 타임이 115주에서 130주, 대형 초고압 변압기의 평균 리드 타임은 120주에서 210주 이 정도에 달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명확히 공급자가 우위 시장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선투자를 통해서 시설 확보를 해놓고 공급 주기를 당길 수 있다면 지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변압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슈퍼사이클에 또 힘입어서 얼마 전에 25년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24년 운기 매출액은 3조 3천억으로 전기 대비 한 23%포인트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이제 112%포인트, 90%포인트 성장한 수치를 잠정 공시를 했죠.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도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AI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우리 돈으로 182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200조.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력기기가 투자비 한 8%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 장비예요. 근데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XAI, 이게 미국 멤피스의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 부품을 공급을 했고 실제로 그리고 빅테크 기업 다른 두 곳에도 LS 일렉트릭의 배전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기사가 있어요. 기존의 전력기기가 아까 말씀드린 뭐 빅4, 뭐 이제 슈나이더, 지멘스, ABB, 뭐 이튼 이런 공급 물량에만 의존하다가 이제 AI 산업 고도화, 뭐 데이터 센터 신설 등의 이제 이슈가 있어서 초과 수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이제 빅4 체제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기업인 LS 일렉트릭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납품을 해보니 또 상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품질도 좋고 하다 보니 더할 나위 없는 또 호재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가 또 다시 도래했잖아요. 중국산 생산기기에 대해서 또 고관세를 붙인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또 높아지는 실정이고 이렇게 또 반대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미국의 현지 부지를 확보하고 또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에 시장의 어떤 호황을 가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5년도 잠정 실적이 LS 일렉트릭도 좀 나왔는데요. 24년 전체 매출이 4조 5천억으로 전기 대비 한 7.6%포인트 성장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한 잠정 실적을 또 공시했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크게 보면 기존 노후 설비 교체, 그 필요 수요와 AI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력량 사용 증가에 따른 초과 수요인데 양사 모두 이제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R&D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노하우만 잘 녹아들면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충분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